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정경심 씨가 지금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듯이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은 어떨까요? 저도 사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난 뒤부터 힘이 좀 빠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이제 좀 한꺼번에 몰리는 것 같고, 또 긴장도 조금 풀린 감도 있습니다. 어제 하루는 조금 쉬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한번 달려봅시다. 지금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흐지부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조국 장관은 이제 장관이 아닙니다. 정경심 씨는 법무부 장관의 사모님이 아닙니다. 그러자 지금 건강 문제를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히 마음이 여립니다. 동정심이 많습니다. 조국 장관이 그만두고 나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쪽의 전략도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까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심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에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내일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조국 장관, 전 장관 본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제쯤 조국을 검찰이 소환할 것이냐. 지금 조국을 소환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조국에 비해서 정경심은 상당히 급합니다. 18일 날 첫 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정경심 씨 측은 연기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법원이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의 법원은 유독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혜 아닌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런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가족들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법원개혁은 다 수포입니다. 말만 그렇지 특정인을 위한 개혁이다, 이런 비판을 앞으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최후는 아주 비참할 겁니다. 자, 정경심 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뒤에도 윤석열 총장은 공식적인 멘트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조용히 지하주차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때로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가는 윤석열의 모습이 창가 밖에서 잡힌 사진들은 간혹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총장이 보이는 최근 모습입니다. 고민이 심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자, 장관, 남편이 장관 자리까지 내놓았는데 정경심을 가혹하게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원성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조국 장관 사퇴가 윤석열 총장의 목표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비판할 때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왜? 윤석열이 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국을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한테 저 사람 안 됩니다고 했는데 장관을 임명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조국을 흔들어서 결국 장관직에서 떨어지게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치검찰론입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룬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사를 흐지부지 접었다면 반대로 윤석열은 정치검찰 맞네,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조국을 장관에서 낙마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충 접어버린다면,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수사했더니 별로 뭐 증거도 없고 대충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끝내는 순간 윤석열은 정치검찰로 전락하고 갑니다. 목표를 이뤘으니까 이제 수사 제대로 안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범여권이 청와대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현직 검찰들, 특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수부를 뭐 해체하느니, 이름을 바꾸느니, 그리고 인사국가 갔더니 감찰을 하겠다느니, 피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바로 감사가 들어간다, 감찰이 들어간다. 이런 와중에서 얼마나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일선 검사들은 몸과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끝까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국민들한테 이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물증으로, 결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이 정말 정의로운 검사였구나, 이렇게 하지. 조국 장관의 낙마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자리에 있든 장관 자리에 없든 수사는 제대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경심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4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순간 정경심을 5차 소환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경심 씨가 중단을 요청했고 결국 집에 갔습니다. 조사, 검찰 진술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날이 바뀌니까 주진우를 포함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진정의 사람들이 갑자기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조국 전 장관 사퇴의 이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것이라면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아내가 몸이 아픈데 장관이 왜 취임합니까? 그리고 건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그 전에 이런 비리 의혹을 쌓을 만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조사를 받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무죄인 사람이,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이 이 검찰에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받겠습니까? 지금 정경심 씨는 혐의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증거인멸 교사 혐의 같은 것들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나 동생이나 다 몸이 아프다고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입니다. 영장 실질심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또 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황후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으니 윤석열 총장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정면 돌파입니다. 정석대로 수사의 ABC대로 풀어가는 겁니다. 봐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도 안 됩니다. 선을 잘 지키면서 결과로만 해야 됩니다. 자, 검찰개혁, 조국 전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개혁안을 상당 부분 뺏긴 게 드러나서 뭐 참신하지 않다, 김 빠졌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제야 이런 검찰개혁안을 문재인 정부는 마련하느냐?
그전에는 정반대로 간 적도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뭐한 사람이냐.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정부는 상당히 후한무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사가 오락가락하면 모든 것을 의심받지 않겠느냐. 당초 방침대로 수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사의 정당성과 명분을 위해서도 이 기조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씨는 금요일쯤은 구속영장을 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 쳐야 됩니다. 다만 건강 문제가 변수입니다. 진단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아마 정경심 씨 측이 병원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진단서를 이미 내지도 않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뇌종양, 뇌경색 이야기를 합니다. 뇌종양도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고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하에 정경심 씨를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건강상 위험하다면 구속시키면 안 되죠. 다만 참 이들의 주장이 좀 안쓰러운 것은 과거에 정유라 사건을 수사할 때는 암치료를 받고 있는 여자 교수를 그것도 구속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검찰이 공정하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만 하십시오. 자, 지금 검찰은 추후 출석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6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심은 건강 상태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이번 주에 조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진술줘서 날인도 하지 않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별 문제가 없다면 윤석열의 검찰은 금요일쯤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식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건강 상태를 확실하게 검토해서 평가하십시오. 또 하나, 조국입니다. 조국 본인에 대한 소환이 언제쯤 이어질 것인가? 검찰은 지금 조국을 소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혐의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딸을 논문 1저자로 등재시켜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 서울법대 이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본인이 검찰에 들어와서 아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나 인턴한 거 아니다. 학회 참석 안 하고 엉터리로 인턴 증명서 받았다. 그 인턴 증명서도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조국의 딸이 주더라.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또 조국의 친구로 보이는 변호사의 아들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증명서가 조국의 아들도 딸도 다 이 서울법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미완성본이 조국 방배동 자택의 PC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조국 본인이 이 공문서 위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미 서울대 관계자들은 수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국 장관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법대의 이 해당 직원들 말은 다릅니다.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끊어준 적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분명히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동생 문제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2억 원 정도의 검은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채용 비리입니다. 이미 그 중간에서 전달책 2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원을 받은 이 두 사람은 구속 기소까지 됐는데 조국의 동생은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당시 이사장이던 조국의 모친, 이사였던 조국의 아내, 그리고 사기 소송건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국이 관여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국은 소환돼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그리고 정경심 씨가 연루된
이 코링크 PE 사모펀드 운용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조국이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지금 명쾌하지 않습니다.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김모 차장의 증언을 보면 조국 전 장관도 알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은 지금 여러 차례 사실로 드러났는데 거기에도 조국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지금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장관직에서 날아갔으니까 불쌍하다, 조국은 봐주자, 이런 여론은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장관에서 낙마시키는 게 목표로 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은 빠르면 금주 중, 사실은 내일쯤 소환한다는 그런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경심 씨의 건강 악화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내일이라도 소환될 건지, 정경심 씨가 모레쯤 구속영장이 신청될 건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민 중일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검찰총장의 직속 부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감각도 필요할 테고, 또 무엇보다 강골검사 아닙니까, 윤석열.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하면 지금쯤이면 내일쯤 조국을 소환하고 모레쯤 정경심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윤석열 총장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고민이 언제 끝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둔 것하고 이 수사하고는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윤석열 총장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문재인 정권의 인사와 연관성이 드러났을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큰 수사입니다. 그래서 특수 이유가 투입된 겁니다. 잘해보십시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